자,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R사는 이익의 55%를 유보하고 있는데 올해의 주당 이익은 6원입니다. 이 회사의 자기 자본이익률이 20%이고 요거 수익률이 15%라면 이 회사의 예상 적정 주가는 얼마냐 이거죠. 자, 그러면 요거 또 써야 되니까 그대로 쓰죠.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예상 주당 순익, 예상 EPS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되냐면 예상 적정 예상이 아니라 적정 펄을 해주면 요게 예상 주가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가 이제 작업해야 될 건 적정 펄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적정 펄이라고 하는 거는 펄을 어떻게 구하느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죠. 예상 배당 성향이 있어요. 배당 성향을 구한 다음에 배당 성향에 대해서 1K-G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배당 성향을 우리가 구해봤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55%를 유보하고 있다. 그러면 45%가 배당 성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보율하고 배당 성향 더하면 100%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뭐가 되냐면 45%니까 0.45는 일단 나온 거예요. 0.45가 나왔고 그 다음에 K-G에서 K는 알아요. 요구 수익률 15%니까 0.15는 안다고요. 그런데 저 G를 모른단 말이에요. G는 똑같이 유보율 곱하기 ROE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G는 어떻게 되냐면 55%가 유보되고 있으니까 유보율 0.55 이렇게 해주고요. 곱하기 자기자본이익률은 0.2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 암산으로 되나요? 11% 나오지 않나요? 5 빵에다가 5이 10이니까 11% 0.11 이 정도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나옵니다. 답이. 자, 일단 요거는 제가 해설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5번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맞네요. 0.15 마이너스 0.11분의 0.45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퍼가 11.25가 나와요. 여기가 얼마가 나왔냐면 11.25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왔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들어가는 거 여기는 알았단 말이에요. 11.25라는 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상 EPS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재 주당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죠. 올해의 주당 순이익은 6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6원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는 올해가 아니라 예상 EPS니까 6원 이렇게 합니다. 6원 곱하기 1 플러스 성장률이 있잖아요. 성장률이 11%니까 성장률이 요거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0.11 이렇게 해줘야죠. 자, 그러면 0.11 그러니까 1.11 곱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계산기를 두드리면 6.666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6.66 이렇게 하는 거예요. 6.66원 이렇게 나옵니다. 6.66 이런 식으로 원 이렇게 해보죠. 그럼 이렇게 두 개를 곱해요.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면 요게 얼마 나오냐면 74.925 이렇게 나옵니다. 단위를 너무 작게 했네요. 925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4.925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맞죠? 74.925원. 그러면 반올림해서 5 반올림하면 74.93원이 제일 근사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푸셔야 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다우 이론에서 설명하는 국면은 어느 국면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번부터 이제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 보기를 보죠. 전반적인 경제 여건 및 기업의 영업이익이 호전됨으로써 일반 투자자의 관심이 고조되며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단계. 이게 이제 우리가 다우 이론에서 벌집 이론이라고 일명 그러는데요. 이건 분명히 상승장이에요. 상승장, 즉 강세장이에요. 그 다음에 약세장은 분명히 아니죠.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호전되고 관심이 고조되고 주가가 오르고 거래량도 증가하면 이건 약세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강세장인데 강세장은 어떤 게 강세장이죠? 단계가 세 개의 단계가 있는데 매상과 강세장, 분공침 약세장이에요. 매집, 상승, 과열, 그 다음에 분산, 공포, 침체 이렇게 들어가는데 매집, 상승, 과열이 강세장이에요.
그 다음에 분산, 공포, 침체가 약세장이에요. 근데 지금 분명히 이건 강세장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체나 분산은 해당이 안 될 거예요. 매집이나 상승일 텐데 본격적으로 사실은 주가가 상승한다 이런 말 나오면 그러면 상승장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가 거래량이고 여기가 주가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이쪽이 상승 강세장, 이쪽이 이제 그 약세장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매집, 상승, 과열, 분산, 공포, 침체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집, 상승, 과열, 분산, 공포, 침체 이렇게 가고요. 이걸 강세 1국면, 강세 2국면, 강세 3국면, 약세 1국면, 약세 2국면, 약세 3국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따라 특징을 알아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사실은 그 내용만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주요한 특징만 보면 그리고 이제 거래 기법만 살펴보면 다우 이론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번 보죠. 엘리엇 파동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1번, 2번 파동의 저점이 1번 파동의 저점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이거 맞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이게 절대 불가침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 지금 상승할 때 상승파가 이렇게 가, 1번 파가 이렇게 가는데 2번 파가 이렇게 된다. 즉 2번 파동의 저점이 1번 파동의 저점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1번 파고 이게 2번 파인데 1번 파동의 저점이 여기에요. 근데 2번 파동의 저점이 1번 파동의 저점보다 낮다면 이건 2번 파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 불가침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번 파동은 2번 파동의 저점은 1번 파동의 저점보다는 높아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거보다는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3번 파동이 상승 국면의 5개의 파동 중에서 가장 짧다. 아니에요. 가장 긴 게 일반적이에요. 적어도 짧지는 않습니다. 3번 4번 파동의 저점이 1번 파동의 고점보다 높으면 아니 된다. 높아야 됩니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의 저점이 1번의 고점보다 높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게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높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높아야 됩니다. 4번, 5번 파동의 거래량이 3번 파동의 거래량보다 많다. 아니에요. 3번 파동의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합니다. 3번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3번이 가장 강력하고 가격도 많이 오르고 거래량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지금 맞는 건 1번밖에 없습니다. 18번 보시죠. 캔들 차트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유성형은 대개 갭을 수반하며 양선보다 음선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뭐 당연하죠. 유성이라는 게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유성이 뚝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이건 하락 신호입니다. 그래서 음선의 신뢰도가 높죠. 2번 관통형은 하락 추세에서 주가 상승을 암시한다. 관통형은 상승 전환 신호예요. 그래서 2번도 맞죠. 3번 먹구름형은 천장권에서 주가 하락을 암시한다. 먹구름형도 역시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이것도 하락 전환 신호입니다. 4번 교수라고 돼 있어요. 교수는 이게 목매단다 그런 뜻이에요. 행인맨. 사람을 목매달아서 교수형에 처하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락 전환 신호죠. 교수형은 주가 상승을 암시하며 틀렸죠. 볼 필요도 없습니다. 땡입니다. 바로. 주가 상승이 아니라 하락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선보다 양선의 신뢰도가 높은 게 아니라 양선보다 음선의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은 뭐 다 틀렸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주가 상승의 신뢰도가 가장 큰 거는요. 자, 여기서 까마귀형은 일단 하락 신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해당 대상이 전혀 없고 세 개 중에 하나가 답인데 관통된 거, 반격하는 거, 완전히 장악한 거. 여러분들 어떤 게 강력한 상승 신호입니까? 1번이죠. 상승 장악형이 이게 이제 가장 파워가 큰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가 가장 큰 건 상승 장악형입니다. 음선이 이렇게 출현했다가 양선이 완전히 다 덮어버리면 장악형이라고 해요. 양선이 이렇게 보죠. 음선을 시커멓게 표현합니다. 시커멓게 음선이 이렇게 나왔다가 양선이 이걸 완전히 덮어버리면 이걸 장악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반격형 음선이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반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선이 이렇게 반격하는 거나 아니면 관통형은 이렇게 반 정도 덮는 게 관통형이거든요. 이렇게 반 이상 덮는 거. 근데 요거보다는 완전히 덮어버리는 게 훨씬 더 신뢰도가 높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가와 거래량을 동시에 감안하여 향후 장세를 예측하는 지표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 주가, 거래량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가, 거래량 같이 본다. 그러면 바로 이게 이큐볼륨 차트가 나와야 돼요. equivalent. 이거는 주가를 의미하는 거고 볼륨은 거래량이에요. 양, 볼륨. 그래서 equivalent 차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과 거래량을 차트로 이렇게 상자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equivalent 차트고 이걸 통해서 결국 동시에 가격과 양을 같이 동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 3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번까지 해서 1과목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